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 이걸 왜 하죠 우리가? 자, 약사이면서 푸드라이터 정재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잘법 취재 전담 권혜리 SBS 문화과학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그 코너가 관심들이 높아요. 네. 먹는 프로 하면 요즘은 실패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먹는 프로 하면.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여전히 피 선배 들어오실 때마다 놀래요. 약간 제가 멀구나. 죄송합니다. 기자가 이게 마이크하고 안 친하면 안 되죠.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 우리 방송 나가는 거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서울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105.7 부산 나가고 오늘부터인가? 그래요? 가청권이 200만이 더 늘었대요. 근데 근데 우리 PD가 그 국정원 PD예요. 내가 하는 곳을 아마 이렇게 알리지 마라. 응? 이순신 PD면서 국정원 PD예요. 안 알려줘 나한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창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99 막 이 채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네? 정한성 PD가.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연대 나왔어요. 네. 오늘 주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뭔가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통하셨네요. 미쉐린 가이드. 미셸린. 네. 미슐랭의 미셸린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셸린. 네, 영어로는 불어 미슐린이고 미슐랭. 불어로 하면은 미슐란에 갈까요? 미슐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쉐린은 타이어, 그다음에 뭐 미슐랭은 미식가이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혼재를 하면서 좀 혼동을 줬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미쉐린 가이드로 통일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언론한테. 아니 누가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이어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곳곳을 가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고 뭐 그렇게 해서 기원됐다 그러는데 뭐 기원 권 기자님이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갖고 시작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도로 여행 안내서 같은 거 내면서 100년 전에요. 120년 전에 그 회사에서 도로 여행 안내서 같은 걸 내면서 지나가다 왜 고속도로 식당 같은 거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기원이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맛집이라기보다는 가다가 뭐 이런 데 식당 있고 하니까 여기서 요기하면 된다 이런 거를 그때는 인터넷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었는데 192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 지 한 26년 지난 다음부터 별점을 주면서 이 미슐랭 가이드도 유료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제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출발 자체가 여행하고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게 이제 별이 뭐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책을 가지고 갔는데 별 하나는 가다가 그 길에서 멈춰서 가볼 만한 식당이고요. 별 두 개일 때는 가다가 길을 빠져나가가지고 먹고 다시 길로 돌아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식당이고 별 셋은 별 세 개는 아예 그냥 거기를 가보려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 별 셋이 최고예요? 네, 별 셋이 최고죠. 신라 호텔에 별 세 개짜리 뭐 음식이 생겼다고, 음식점 생겼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두 군데가 뽑혔죠. 네. 별 세 개로. 그냥 우리끼리 막 별 주면 안 돼요? 아니 사실 그렇긴 하죠. 우리도 뭐 요새는 워낙 뭐 맛집 가이드 같은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추려지면 사실 꼭 미슐랭 가이드가 아니어도 우리끼리 제가 다른 프로 하면서 이제 그 맛집 소개된 집의 애환 이런 걸 들어봤더니 소개되면요 박이 터진대요. 한두 달 지나면요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간대. 그리고 또 간 사람들은 소개받고 왔는데 너무 맛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게 오늘 주제 아니에요? 네, 그게 이런 평가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이제 그 평가서나 이런 데 나오기 전까지는 음식 질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거는 적은 수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객들이 왔을 때고 맞아요. 줄을 섰을 때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음식 방송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날짜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요일 미식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개가 되면 줄을 SBS 길게 음식 네. 대전 뭐 이런 거 없나? 저희도 하나 만들어야죠. 있어요. 그 맛집 네. 저희 프로그램도 하나 있어요. 있죠. 네. 네네. 뭐예요 타이틀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 없어지지 않았나요? 무슨 뭐 몇 가지- 3대 천왕. 네네. 그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사 프로그램은 몰라.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소개가 되고 나서 줄이 길게 늘어서면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소개된 다음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폐업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장사는 잘 되는데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좀뭐 적당히 돈을 벌고 인생도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 묶여갖고 네. 그 폐업하는 경우 못 봤는데 독특한데 그거는. 있어요. 네, 있고 반대로 오. 이제 그런데 소개될 걸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아하.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도 그 관리를 계속 잘해가지고 또 대성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죠. 항상 이제 어떤 평가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 등수에 믿을- 민감하거든요. 믿을만 네.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예. 됐죠. 작년에도 발표했을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뭘 발표했는데요? 미쉐린 가이드 2018 서울. 네. 이거예요? 올해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나와요. 다음 주 예. 수요일 날 11월 18일이요. 11월 18일이요? 아니 11월 8일. 8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음. 어제는 그러니까 그 별 3개까지 주는 거 말고 그 35,000원 밑으로 가볼 만한 식당에서 빕 구루망이라는 다른 리스트가 있어요. 좀 대중적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뽑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제 나왔어요. 48곳이. 네, 그게 이제 내년께.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5군데가 빠졌고요. 네. 17군데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짐작을 해봤을 때는 아마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도 빠지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추가되는 데도 있을 거고 이제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죠. 참고로 좀 냉면집들 좀 많이 포함됐고요. 48개 중에. 48개 중에. 예. 사실 우리나라 유명한 좀 평양냉면집들 많잖아요. 예. 그런 데들 저도 냉면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런데 좀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보셨을 만한 데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48군데. 냉면이 6곳이었나? 제가 좀 했었는데 예. 그 뭐 여의도의 유명한 냉면집이랑 뭐 이렇게 몇 군데. 노년동은 안 나와 있어요? 논현동. 제가 가져왔는데.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그 집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냉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딱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이름 조금 긴 집이 네, 그 들어가 있어요. 집은 네. 없었어요. 네. 자, 이렇게 발표되면 저기 다 믿으면 돼요? 아니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래는 이게 프랑스 안에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책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요새는 해외에도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권위가 좀 많이 떨어진 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도 들어가고 유럽 다른 나라들 또 이제 뭐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프랑스, 유럽을 벗어나면서 이 미쉐린 가이드 자체가 지나치게 후해지고 조금 너무 비즈니스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반론도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좀 순수하게 시작했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지 않았었나? 순수하진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사실 이 미슐린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데는 예. 그 미슐린 타이어의 이미지 좋다 이거가 늘 목표에 있어요. 근데 그게 딱히 순수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일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암행어사처럼 보내서 맛을 보게 하고 하는데 그걸 다 미슐린이 월급을 줘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만 20명 넘게 활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러네요. 그 평가 리스트예요. 오프라인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할 때 그 예. 미슐린 가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좀 요걸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슐린 가이드에 들어가면 좀 평가를 받는 지역이 될 거다라는 식의 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슐린 가이드가 갑자기 2015, 16년에 아시아 쪽에 뭐 싱가포르, 상하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전에 진출했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때랑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곳은 정부에서 광고를 좀 거기 됐거든요. 미슐린 가이드에.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예.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퀴즈를 좀 알려야지 생각하는 나라에서 원칙적으로는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로비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고 좀 그런 걸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죠. 완벽하게 이렇게 네. 순수한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예. 투자를 한 거가 문제보다 이제 네, 이 그렇죠. 회사에 뭐 이렇게 투자해준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많아요. 예. 광고를 네, 한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에 근데 제대로 평가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그런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뭔가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의 특징이 모든 걸 다 감추고 자기들이 뒤에서 이제 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지난 네. 정권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네.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랬어요. 아 문화도 그랬구나. 차은택한테 미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것들이 맞물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예. 광고비가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 그 거기 광고비를 여기서 또 차은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미슐린 가이드 이제 2년 전에 들어올 때 막 좀 이렇게 많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미슐린 가이드 신뢰도 자체를 그거를 갖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여기 이제 그 재단에 돈을 댄 곳이 이제 한식재단하고 관광공사거든요. 근데 이제 한식재단이 그 나중에 미르재단이랑 이렇게 좀 시끄럽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미르재단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한식재단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 미슐린 가이드 관련된 게 그 한식재단에서 돈을 대긴 했는데 예. 그 후에 그 한식재단이 미르재단이랑 이렇게 사업이 좀 나눠진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좀 이거는 제가 맞아. 프랑스에 무슨 예. 그 요리 학원도 그게 우리나라에 갖고 미르로 들어오면서 갔어요. 예. 그게 미르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 간 건 아니고 별로 미셸린이 글로 간 건 아니고. 분노게이지 같이 속기 시작하네. 그래서- 미셸링에도 이게 차은택과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갔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하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비약이지만 예. 개연성은 네네. 받아놓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창피한 면은 있는 게요. 예. 지난달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뭐라고 났냐면 한국 정부가 돈을 주고 이제 미쉐린 가이드를 후원을 했는데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미국의 도시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내놨는데 왜 이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었냐면 워싱턴 DC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그 가이드가 나왔는데 워싱턴 DC인지 미셸링 워싱턴인지 별 받는 음식점들인 그래서 워싱턴도 가이드가 나왔어요. 이게 DC인지 저 아니, 워싱턴인지 DC겠죠. DC라는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워싱턴 스테이트는 이쪽에 있고 저 네, 뭐예요? 네. 그 중부 쪽에 있잖아요. 제가 이걸 급하게 가져오다가 그걸 확인을 안 했는데 워싱턴 DC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나왔는데 이제 서울 것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예. 근데 이 워싱턴 DC 거는 108페이지짜리로 굉장히 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혹시 돈 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뭐 이제 그런 의혹도 약간 있는 거고. 그리고 워싱턴 그럼, 예. DC 자체가 인구가 서울에 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더 식당 지- 수나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저희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저건데 행정수도인데. 그렇죠. 예? 인구가 많지 뉴욕, 않죠. 뉴욕은 훨씬 많겠죠 우리보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얇은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기사 중에 보면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마카오, 홍콩, 방콕, 싱가포르 이 도시들은 전부 이제 미쉐린 회사 쪽에다가 어느 정도 후원을 해주고 그렇죠. 가이드가 나왔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회사 부사장이 여기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돈이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 아니고. 근데 네. 돈 들어간 건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네. 비용이 좀 들으니까 자국의 레스토랑을 좀 소개해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선정은 그렇죠. 너희들이 해라. 네. 네네. 선정은 너희들이 하고 다만 네네. 늘 적자 보고 비용이 든다고 하니 네. 우리나라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용의 네. 일부를 대마.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원칙적으로는 사실 약간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건 우리나라 아니다라고 알리는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그런 알리는 내용이에요. 광고니까. 네. 근데 차은택이 있어요? 그건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뭐냐면 예.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네.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수준. 그런데
또 한 차례 이게 시끄러워졌던 게 영국의 이 음식 비평가, 미식 비평가 네. 중에서 앤디 헤일러라는 분이 전 세계에 있는 미쉐린 미슐랭.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을 다 다녀봤다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별 셋을 받았다는 레스토랑을 가보고 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가본 별 3개짜리 레스토랑 중에서 제일 형편이 없다. 라는 식으로 혹평을 한 거예요. 프랑스 영국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시끄러웠죠. 야 이거 정말 서울의 미쉐린 예. 가이드는 이거 좀 서울에 그 네. 3스타 받은 게 몇 군데예요? 두 군데 두 있어요. 군데요. 네. 저 둘 다 가봤거든요. 네. 그분 견해 동의. 바로 100%. 나올 텐데. 100%. 아니, 그러니까 100% 동의요. 그런 분도 있고 예. 국내에서 좀 국내 베이스로 활동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은 정부에서 조금 그런 약간 와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레스토랑들 자체에서 좀 예.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좀 제기하는 외국인 미식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글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 그 음식점이요. 네. 로비할 수 있어요. 그건 음식점 자본주의사에서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 글을 쓰는 미슐랭이 문제인 거죠. 로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학교 가고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거 이제 지금 못하면 돈 주고 우리 성적 올려달라 그러면 돈 주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성적 올려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미슐린은 늘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미슐린 상당히 100년 넘게 권위 있는 가이드였고 예.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약간 신비성 전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신비주의죠. 평가하는, 예. 음. 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누가 하는지를 알리지 않아서 정확한 이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로비를 받은 걸까? 아닐까? 그거를 사실 누구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별을 받은 레스토랑들이나 그렇지 않은 음식점들이나 왜 우리는 못 들어갔냐 아니면 왜 우리가 쟤네보다 별이 적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분이 워낙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미슐랭이 믿으란 얘기지 말란 얘기지.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게 예. 아무튼간에 외부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식당들을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서울의 음식점들을 평가를 한 평가서들이 있어요. 기존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각으로 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쉐린이 이제 새로 나온 거고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 아니냐면요. 우리가 이제 입맛하고 취향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게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레스토랑을 갔는데 내 입맛에는 전혀 안 맞는데 음식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진짜 훌륭하다라는 곳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음식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별 2개, 별 3개, 별 하나 다 아까운데 나한테는 이게 최고인 것 같다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미식 문화나 이런 게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청담동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별 3개를 내가 그냥 붙여버릴까? 아니 미슐랭 하지 말고 금호 붙여갖고 금호 타이어니까. 금호 3스타. 근데 이제 미쉐린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레스토랑들 가이드를 만들거나 순위를 매겨주거나 하는 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도록 성장시킨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또 지나치게 신뢰도가. 확장을 하면서 신뢰도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긴 하고요.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음식점 평가를 하는 가장 유의미한 기관인 것은 맞다. 네. 근데 일본의 경우가 예. 사실 일본의 뭐 도쿄라든지 이런 도시가 프랑스 파리보다 더 별이 개수가 많아요. 많아요. 일본은 맛있는 음식점들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경우에도 네. 그게 사람들이 이거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될 정도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게 매년 이게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럼 이게 과연 정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믿을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게 어떤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그 별 3개 있는 게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예. 네. 같은 지역. 아주 같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네. 그 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구는 다르죠. 아니에요. 네. 그 서울 안에 둘 다 있긴 하고 예. 하나는 강북, 하나는 예. 강남에 그래요? 있죠. 음. 네. 둘 다 가본 것 같은데. 하나는 호텔에 있던데.
네, 하나는 예. 호텔이죠. 네. 지금 음식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도 돼요. 하고 진 게 확 먹으면 돼. 근데 이번에 그 회사원이에요. 지적을 받은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음식도 음식인데 또 거기에 네. 더해서 거기서 제공되는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과대하게. 높아졌다. 네. 예. 아니 그래서 그건 있어요. 그 해외에 사실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예. 그러니까 2,000원, 3,000원짜리 국수 하는 집들이 별 한 개를 받은 곳들이 나왔어요. 오. 그 세계 최초로 노점 식당인데 노점 카페인데. 네네, 뭐 예. 돼지고기 국수 이런 게 2,000원짜리 싱가포르에서 야. 받은 것도 있고. 근데 거기 사장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값을 올리지 않겠다. 원래 받던 게 이거니까 했는데 이제 이제 미슐린을 받고 나면 정말 이렇게 좀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불만들도 사실 소비자들 사이에는 좀 예. 있거든요. 예. 네, 그 신뢰도와는 별개로 좀 그런 부분은 홍콩 사장님을 좀 배워주셨으면. 근데 이제 싱가포르 우리가 사장님은. 이런 평가서에 대해서 재미 삼아서 볼 수는 있지만 문화라는 건 사실 어떤 우열을 가리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카데미에서 무슨 뭐 상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난 무슨, 정말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블로그 그 글 보고 음식점 갖고 저는 100%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 갈 때 아예 블로그 기사를 안 보고 가요. 그 가서 직접 찾는데 너무 잘 찾아갖고 내가 글을 쓰고 싶다니까. 블로그 하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일이 근데 많아. 이제 근데 그게- 진짜 블로그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그 안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됐는데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 좀 연관이 있는데 그냥 말없이 그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그러니까 김은홍님 말에 나 100% 동감. 동네 주민들도 안 가는 그런 식당 맛집이라고 방송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런데 로비했고 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라님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모두 실망해서 앞으로 안 가려고요. 제 말에 100% 동감하는 분들. 근데 어떻게 이제 딱 이렇게 공감하는 생각해서- 얘기만 할까 저는. 맛집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예. 가서 혀가 즐거운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문화가 가지고 있어야 얘기하는 된다. 거니까 예. 조금 더 즐기는 차원에서 예. 여러 각도에서 보시는 게 좋긴 할 것 정 같아요. 작가님 마지막에 까이는 질문 답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예. 됐죠. 작년에도 발표했을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뭘 발표했는데요? 미쉐린 가이드 2018 서울. 네. 이거예요? 올해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나와요. 다음 주 예. 수요일 날 11월 18일이요. 18일이요? 아니요, 11월 8일. 8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그 별 3개까지 주는 거 말고 그 35,000원 밑으로 가볼 만한 식당에서 빕 구루망이라는 다른 리스트가 있어요. 좀 대중적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따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뽑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제 나왔어요. 48곳이. 네, 그게 이제 내년께.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5군데가 빠졌고요. 네. 17군데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짐작을 해봤을 때는 아마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도 빠지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추가되는 데도 있을 거고 이제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죠. 참고로 좀 냉면집들 좀 많이 포함됐고요. 48개 중에. 48개 중에. 예. 사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좀 평양냉면집들 많잖아요. 예. 그런 데들 저도 냉면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런데 좀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보셨을 만한 데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48군데. 냉면이 6곳이었나? 제가 좀 했었는데 예. 그 뭐 여의도의 유명한 냉면집이랑 뭐 이렇게 몇 군데. 노년동은 안 나와 있어요? 노년동.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 이걸 왜 하죠 우리가? 자, 약사이면서 푸드라이터 정재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잘법 취재 전담 권혜리 SBS 문화과학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이 그 코너가 관심들이 높아요. 네. 먹는 프로 하면 요즘은 실패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먹는 프로 하면.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여전히 피 선배 들어오실 때마다 놀래요. 약간 제가 멀구나. 죄송합니다.
기자가 이게 마이크하고 안 치면 안 되죠. 아, 이 우리- 정도면 되는 줄 예. 알았는데. 저기 우리 방송 나가는 거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서울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105.7 부산 나가고 아, 오늘부터인가 그래요? 오늘부터요? 가청권이 200만이 더 늘었대요. 아, 근데 우리 그렇구나. 근데 우리 PD가 그 국정원 PD예요. 내가 하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응? 이순신 PD면서 국정원 PD예요. 안 알려줘 나한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창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99 막 이 채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예? 정한성 PD가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연대 나왔어요. 예. 그때도 유료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제 팔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출발 자체가 여행하고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게 이제 별이 뭐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책을 가지고 갔는데 별 하나는 가다가 그 길에서 멈춰서 가볼 먹어볼 만한 만한. 식당이고요. 별 두 별 개일 때는 가다가 길을 빠져나가가지고 먹고 다시 길로 돌아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식당이고 별세선. 별 세 개는 아예 그냥 거기를 찾아가는 가보려고 거야.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 별셋이 최고예요? 네, 별 네. 셋이 최고죠. 신라 호텔에 별 3개짜리 뭐 음식이 생겼다고 음식점 생겼다고. 있어요. 예. 예. 뭐 우리나라에 지금 한식, 서울에 한식 두 군데가 퓨전. 뽑혔죠. 네. 별 세 개로. 예. 그냥 우리끼리 막 별 주면 안 돼요? 아니 사실 그렇긴 하죠. 예. 예. 우리도 뭐 요새는 워낙 뭐 맛집 가이드 같은 것도 있고 예. 그 중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추려지면 사실 꼭 미슐랭 가이드가 아니어도 우리끼리 제가 할 수- 다른 프로 하면서 이제 그 맛집 소개된 집의 애환 이런 걸 들어봤더니 소개되면요 박이 터진대요. 한두 달 지나면요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간대. 그리고 또 간 사람들은 소개받고 왔는데 너무 맛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게 이런- 오늘 주제 아니에요? 네, 그게 이런 평가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경우도 오늘 주제가 예.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뭔가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래갖고 네, 제가 네. 그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통하셨네요. 미쉐린 가이드. 미셸린. 네. 미슐랭의 미셸린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셸린. 네, 영어로는 불어 발음으로 미슐린이고 미슐랭. 불어로 하면은 미슐란에 갈 거예요. 미슐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쉐린은 타이어, 그다음에 뭐 미슐랭은 미식가이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혼재를 하면서 좀 혼동을 줬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하는 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미쉐린 가이드로 통일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언론한테. 예. 아니 그 누가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타이어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곳곳을 가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기원됐다 그러는데 뭐 기원 권 기자님이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갖고 시작한 거예요? 네, 얘들?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도로 여행 안내서 같은 거 내면서 예. 100년 전에요. 120년 전에 그 회사에서 도로 여행 안내서 같은 걸 내면서 지나가다 왜 고속도로 식당 같은 거 예.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기원이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맛집이라기보다는 가다가 뭐 이런 데 식당 있고 하니까 예. 여기서 요기하면 된다 이런 거를 그때는 인터넷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었는데 192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 지 한 26년 지난 다음부터 별점을 주면서 이 미슐랭 가이드 저 분명히 이제 그 평가서나 이런 데 나오기 전까지는 음식 질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거는 적은 수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객들이 왔을 때고 맞아요. 줄을 섰을 때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음식 방송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무슨 뭐 날짜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요일 미식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개가 되면 줄을 SBS 길게 음식 네. 대전 뭐 이런 거 없나? 저희도 하나 만들어야죠. 있어요. 그 맛집 네. 저희 프로그램도 하나 있어요. 있죠. 네. 네네. 뭐예요 타이틀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 없어지지 않았나요? 무슨 뭐 몇 개- 3대 천왕. 네네. 그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사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은 몰라.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소개가 되고 나서 줄이 길게 늘어서면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소개된 다음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폐업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장사는 잘 되는데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이제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좀뭐 적당히 돈을 벌고 인생도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 묶여갖고 네. 그 폐업하는 경우 못 봤는데 독특한데 그거는. 있어요. 네, 있고 반대로
이제 그런데 소개될 걸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아하.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도 그 관리를 계속 잘해가지고 또 대성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죠. 항상 이제 어떤 평가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 등수에 믿을- 민감하거든요. 믿을만 예. 하냐 이거예요.